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깊이 있는 인사이트로 여러분들의 투자를 잘 이끌겠습니다. 저는 강관우입니다. 어제 달러 원화 환율이 1,300원 밑으로 내려가고 외국인이 4,500억의 순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코스피 고압으로 마감했습니다. 코스닥은 좀 분위기는 낮지만 시총 1, 2위 에코프로 형제주의 분위기는 사뭇 달랐습니다. 오늘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상장됩니다. 에코프로 BM의 전구체를 생산해서 공급해주는 이런 회사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이슈는 바로 이겁니다. 과연 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올라오면서 지주사 에코프로는 어떻게 평가를 해줘야 되느냐 이런 점입니다. 제가 오늘 차트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바로 중복 계산의 이슈, 지주사와 사업회사 간의 중복 계산의 이슈는 어제 오늘의 논쟁거리가 아닙니다. LG화학, LG에너지솔루션이 있었고요. 두산 로보틱스 사례는 상당히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시장에서는 사업회사의 가치를 더한 이런 걸 순자산 가치라고 하는데 순자산 가치의 거의 50에서 60%를 항상 할인해서 지주회사한테 적용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에코프로는 현재 예외적으로 상당히 높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8시 반에 제가 센티멘털 펀더멘털 코너에서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오늘 2차 전지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주 가진 분들은 오늘 좀 조심을 하셔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계속해서 증시팔 보시고요. 오늘도 외신 들어가겠습니다. 네, 외신 브리핑 시작합니다. 먼저 마감 지수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혼조세로 마감을 지었는데요. 다우지수는 0.13% 약보합권에서 마감했고요. 나스닥은 0.07%, S&P 500 지수는 0.12% 소폭 상승하면서 오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를 했고요. 실적주도 좀 부진하게 되면서 지수에는 하방 압력을 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밤사이에 발표된 경제 지표들 이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나온 수치는 23만 1,000건입니다. 전주 대비해서는 약 13,000건 정도 증가를 한 건데요. 예상치를 상회하게 되면서 3개월 내에 최고 수준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주 연속으로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이 집계를 하게 되는데요. 186만 5천 건으로 실제 집계가 됐습니다. 전주 대비해서는 약 3만 2천 건 정도 증가를 한 건데요. 현재 흐름상 보자면 8주 연속 계속해서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021년 11월 이후 최고 수준입니다. 큰 추세로 보자면 노동시장이 둔화하고 있다는 것을 좀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사실 고용시장이 냉각된다라는 것은 뉴욕 증시에 있어서는 항상 호재로 작용을 했지만 오늘장에서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높아지게 되면서 지수를 상승하는 데는 역부족인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유가 상황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는 72달러 선까지 내려왔습니다. 약 5% 정도 급락을 한 건데요. 중국의 실물 지표는 나쁘지 않게 나왔습니다. 바닥을 찍고 턴하는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유가의 가격은 좀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공급단에서 미국의 원유 재고가 예상치보다 2배 이상 남아있다라는 점 때문에 공급 우려로 인해서 가격이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외신 기사들 차례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사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서 가지고 왔고요. Biden C meetings delivers small wins and promises of better ties라는 기사입니다. 어제 새벽에 있었던 바이든과 시진핑의 회담, 이뤄낸 성과 그리고 남은 과제들에 대해서 하나씩 좀 짚어볼 텐데요. 일단 회담 자체를 좀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소통은 한다. 그러나 국익이 걸려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양보하지 않겠다라는 정도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일단 가장 핵심 아젠다였던 군사 채널 복원에 있어서는 일단 양국 모두 동의를 했습니다. 우발적 충돌을 막는 일종의 이중의 가드레일이 좀 생겼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바이든 대통령이 유의 깊게 보았던 펜타닐 기업 단속 그리고 AI 위험성 완화, 기후 위기 대응에 대해서도 앞으로 공조하겠다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다만 갈등의 근원에 있어서는 해소되지 않는 모습이었는데요. 특히 첫 번째는 대만 문제였습니다.
했습니다. 시 주석은 중국은 결국 통일될 것이다라는 입장이고요. 바이든 대통령은 하나의 중국 정책에는 변화가 없다라고 대응을 했습니다. 수출 통제를 놓고서도 시 주석은 중국의 정당한 이익을 훼손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고, 바이든 대통령은 미군을 상대로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은 앞으로도 중국에 제공하지 않겠다라고 일축했습니다. 사실 바이든 대통령은 내년 11월 대선에서 재선을 노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중 관계 악화를 막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을 거고요. 시 주석 역시 부동산 시장 붕괴 위기 등 경제 리스크가 굉장히 산적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의 견제를 막아야 한다라는 부분이 가장 중요했을 겁니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떨어지게 되면서 일단은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봉합이 된 모습인데요. 중요한 핵심 의제에서는 여전히 또 이견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슬아슬한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번에 형성된 화해 모드가 얼마나 또 지속이 될 수 있을지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기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CNBC 기사 함께 보실 거고요. 팀 쿡, 일론 머스크, 스티브 슈와츠맨 spotted at Xi Jinping dinner with US CEOs라는 기사고요. 정상회담과 관련된 소식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미국의 재계 인사들이 시진핑 만찬에 총출동했다라는 기사입니다. 이 자리에서 시 주석은 미국 기업인들을 향해서 중국은 미국의 동반자이자 친구가 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어서 더 많은 미국 주지사와 의원들의 방문을 환영하고 각계 인사들의 방문도 환영한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시 주석은 미국 상무장관 그리고 주중 미국 대사, 팀쿡 애플 CEO, 블랙록 CEO, 초대형 사모펀드인 블랙스톤의 CEO 등과 주빈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시 주석과 주빈 테이블에 같이 앉았던 CEO들은 조금이나마 좀 직접 대화를 나눌 기회도 있었다고 전해지는데요. 이번 기본적인 행사의 입장료는 1인당 $2,000, 하나로 계산해 봤을 때 약 260만 원 정도가 된다고 하고요. 주빈 테이블에 앉는 비용은 $40, 하나로 계산하면 약 5,200만 원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비싼 비용을 주고서라도 주빈 테이블에 앉으려는 이유는 뚜렷합니다. 관세나 수출입 규제 등으로 어려움을 좀 겪어왔던 중국 사업이 이번을 계기로 해서 좀 전환점을 맞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좀 속해 있습니다. 만찬에서 어떤 대화가 오고 갔는지는 알 수 없겠지만 이번을 계기로 해서 중국 사업에 있어서도 새로운 변화가 찾아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섹터별 움직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팀비즈 맵으로 함께 살펴보실 텐데요. 유가가 어제 급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전반적으로 에너지 섹터가 좀 힘을 내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도 빅테크주들은 좀 강세를 보이는 모습이었고요. 소비 섹터도 전반적으로 부진한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첫 번째 특징주로 오늘 애플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애플은 전일 대비해서는 0.9% 정도 상승하면서 오늘 종가를 형성을 했습니다. 팀 쿡 애플 CEO와 윤석열 대통령이 함께 만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현재 에이펙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데요. 두 사람은 샌프란시스코의 한 호텔 접견장에서 인사를 나눴다고 합니다. 이번 만남은 쿡 CEO가 먼저 윤석열 대통령 쪽으로 요청을 하게 되면서 접견 일정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고요. 특히 쿡 CEO는 부친이 6.25 전쟁 당시의 참전 용사다라고 소개를 하면서 더 특별한 애정을 표했다고도 전해집니다. 더불어서 쿡 CEO는 애플이 한국 기업과 최근 5년 사이에 $1,000억 이상을 체결을 했고 앞으로도 협력과 투자를 지속하겠다라고 강조했고요. 이에 윤 대통령도 한국 기업과의 협력을 지속 확대해달라, 한국도 적극 지원하겠다라면서 화답했다고 전해집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부가적으로 좀 들려오는 내용들이 꽤 많이 있는데요. 이번 접견으로 애플이 한국을 어떤 관점으로 좀 바라보고 있는지 조금이나마 가늠할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특징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펩시코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대비해서는 0.28% 상승하면서 오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펩시코가 폐플라스틱으로 인해 피소당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뉴욕주 검찰은 펩시코가 일회용 플라스틱병을 사용해서 폐플라스틱을 양산함으로써 버팔로 강의 수질 오염을 야기시켰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또 펩시코가 폐플라스틱 2위인 맥도날드보다도 3배나 많은 양을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사실 문제는 펩시코가 독일과 멕시코 등 다른 나라에서는 일회용 플라스틱 병의 대체품 사용 확대를 발표하긴 했지만 뉴욕주에서는 이러한 대책조차 내놓지 않고 있다라는 점인데요. 그래서 뉴욕주 검찰은 펩시코의 일회용 플라스틱 병 사용 중단 결정을 내려줄 것을 법원에 요청을 했고요. 펩시코의 대변인은 플라스틱 감소에 대해서 진지하게 임하고 있다. 관련 노력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펩시코의 소송 결과는 또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지 주가의 흐름과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특징주 함께 보겠습니다. 이번에 아마존 함께 보시죠. 전일 대비해서는 0.26% 하락하면서 약보합권에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아마존이 내년부터 온라인에서 현대차를 판매하게 됩니다. 고객은 내년부터 아마존 웹사이트에서 현대차 차량을 구매하고 현지 딜러를 통해서 배송을 예약할 수 있게 되는데요. 현대차는 아마존에서 신차를 판매하게 되는 최초의 업체가 될 수 있겠습니다. 현대차는 2025년부터 아마존의 음성 AI인 알렉사 기술을 차량에 적용할 것이다 라고 밝혔고요. 현대차에게는 일단 호재로 작용할 것 같은 이번 뉴스, 오늘장에서는 주가에게 어떤 또 영향을 주게 될지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외신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서울경제TV 증시8 조간브리핑 시간입니다. 서울경제신문에서 발행한 이슈 전해드리는데요. 첫 번째 소식부터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반도체 언급 아예 없어 바이든 미군에 맞설 기술 제공 안 해. 핵심 정점에는 손을 못 댄 양국 정상회 소식 외신에서도 전해드렸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수출 통제 조치를 지속할 것이라고 했고요.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 중국의 인민의 발전을 권리 박탈하는 것이다라며 반발했습니다. 다만 펜타닐 단속과 AI 분야 등은 협력할 것을 약속했었는데요. 이 펜타닐 미국 사회에서 큰 문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양국은 이와 관련해서도 협력을 지속적으로 논의할 것을 약속했는데 강력한 마약성 진통제 일종으로 백의 제약사인 얀센에서 개발했고요. 현재는 특허가 만료가 됐습니다. 이 약물의 약효는 다른 진통제인 모르핀의 50배에서 약 100배에 달한다고 하는데 최근 양국은 미국 사회에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펜타닐을 비롯한 불법 마약 제조와 밀매에도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조금 더 들어가서 살펴보시면 미중 정상회담 주요 내용입니다. 군사 대화를 재개하기로 했고요. 군 고위급 소통과 국방부 실무 회담을 통해서 앞으로 회의를 좀 더 넓혀가겠다라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었던 국제 마약 단속 역시도 함께하기로 했는데요. 다만 대만 문제와 관련해서는 미국은 대만의 선거 절차는 존중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은 대만 무기 판매를 중단해야 한다라고 덧붙였었는데요. 수출 통제 가장 민감한 문제였죠. 미국은 첨단 기술 통제를 좀 지속적으로 막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국은 우리의 발전의 권리를 억제하지 말아야 한다라며 팽팽한 입장차를 다시 한번 재확인했습니다. 중동 문제와 관련해서도 이견을 좀 보였었는데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 1년 만에 회담을 갖고 나름의 의미 있는 성과는 냈습니다. 다만 첨단 기술 통제, 대만 문제와 관련해서는 팽팽한 입장 차이를 다시 한번 확인한 셈인데 이번 회담을 통해 충돌 직전까지
치달았던 미중 관계는 조정기에 진입할 것이다라는 전망은 나오고 있습니다. 강대국 패권이라는 경쟁이라는 이런 본질적인 속성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다라는 의견 역시도 함께하고 있는데요. 반도체 등 가장 중요한 부분의 언급은 없었으나 양측이 처음으로 대화의 장을 열었다는 데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자, 기사를 요약해 보겠습니다. 바이든 수출 통제 조치를 지속할 것이다라는 의견을 보였습니다. 시진핑 같은 경우는 중국 인민 발전의 권리를 박탈한다라며 반발을 했고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반드시 우리는 대만과 통일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미국은 이에 대해서 지지한다.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지한다라는 의견을 더했습니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은 대만 선거 절차는 존중해야 한다라고 요구했고요. 여기에 더해서 펜타닐 단속과 AI 분야 등은 앞으로 계속해서 협력하기로 의지를 다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했었던 반도체에 대한 아예 언급은 없었기 때문에 반쪽짜리 회담이라는 악평까지는 더해지고 있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다음 설명 덧붙여 보겠습니다. 네, 다음 기사죠. 규제 풀리니 배달 로봇 속도를 내는 유통가 개정된 지능형 로봇법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인도 통행에 전국에서 서비스가 가능하고요. 운행 안전 인증 통과 등 준비에 채비를 다하고 있습니다. 어제 덕분에 전반적으로 로봇주가 강세를 보였었죠. 지금 어제 종가 기준으로 보면은 로봇테마는 1.38% 상승하면서 전체 39개, 약 40여 개 종목 가운데 31개 종목이 상승세를 보이면서 마감했습니다. 특징적인 종목들 살펴보시면 휴림 네트워크스가 10.83%나 급등했고요. 두산 로보틱스 8%,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4%, 이렌시스도 3.21% 급등한 채 마감했습니다. 지금 인도 통행에 전국적인 서비스가 가능하다라는 점에서 앞으로 다양한 서비스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운행 안전 인증 통과 등 준비에는 채비를 지속적으로 다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인증을 통과한 개발사를 찾기까지는 시간이 다소 걸릴 것으로 보이니까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산업용 로봇 시장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베트남에서 산유국의 꿈을 확장하는 SK 어스온, SK 이노베이션에 분할된 자회사입니다. SK가 또 한 방을 보여줬는데요. 16-2 광구에서 4년 만에 원유를 발견했다라는 소식입니다. 하루 최대 4,700만 배럴의 산출을 확인했다라고 전했는데요. SK 어스온은 SK 계열사로 원유 및 천연가스 채굴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SK 어스온, 베트남 자원 개발을 지속적으로 해왔는데요. 약 40년간의 꿈이 이제야 현실로 조금 도드라져 보인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15-1 1998년부터 확보를 해서 2003년부터 원유 생산을 시작했습니다. 15-1은 2007년 확보, 그리고 이는 2019년에 확보, 지금 최근 2019년에 확보된 것은 2023년 원유가 발견되면서 앞으로 지속적인 개발과 협력을 통해서 원유 생산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지금 요약본으로 한번 다시금 살펴보겠습니다. 16-2 광구 4년 만에 원유를 발견했고요. 우리나라도 원유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을지 이 부분이 조금 더 집중적으로 다뤄보면 좋겠습니다. 하루 최대 4,700만 배럴의 산출을 확인했다라는 소식입니다. SK 어스온은 베트남과 함께 동남아시아 자원 개발의 유망지라며 협력 의지를 다시 한번 다졌습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갑니다. 국민연금 코인베이스의 지분을 취득했습니다. 가상자산의 투자 물꼬가 트이나 많은 분들께서 궁금하실 내용인데요. 260억 원 규모의 28만 주를 사들였고요. 가상자산 거래소 첫 직접 투자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더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국민연금의 3분기 미국 주식 포트폴리오를 보면 보유자금 81조 원을 가지고 있고요. 리비안 오토모티브를 신규 매수하면서 앞으로 포트폴리오를 더욱더 다각화하겠다는 의지 역시도 피력했습니다. 어제 가상자산 종목들이 일제히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지금 오전 7시 기준으로는 가상자산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좀 급락세를 보여지기는 했지만 어제장에서는 가상자산 그리고 거래소와 관련된 종목들이 일제히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종가 형성했는데요. 우리기술투자는 7.6%나 급등했고요. 감성코퍼레이션은 7.5%, 위지트 역시 6.9%, 약 7% 가까이 급등하면서 상승 흐름을 탔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시세를 가지고 왔는데요. 오전 7시 정도에서 캡처한 종목들입니다. 비트코인도 4%, 이더리움도 4% 어느 정도 좀 상승분을 반납하고는 있는 모습이라 오늘 시장에는 시초부터 가상자산 관련주와 NFT와 관련된 종목군들이 일제히 어제 상승했었던 상승률을 반납할 수도 있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이 코인베이스 지분을 취득했다라는 데 큰 의미를 두고 있다라는 평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네, 요약본 한번 살펴보시죠. 260억 원 규모의 28만 주를 사들였습니다. 가상자산 거래소 첫 직접 투자로 알려져 있고요. 3분기는 미국 주식을 81조 원이나 보유하면서 포트폴리오를 더욱더 다각화하겠다라는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자, 마지막 기사 살펴보실게요. 외형은 커졌지만 수익성은 뒷걸음질, 10곳 중에 4곳이 적자다. 지금 코스피, 코스닥 3분기 실적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613개 상장사 가운데 3분기 실적 전체 영업이익은 41.4조로 제자리 걸음을 보였고요. 반도체와 2차 전지주 위주로 낙폭이 컸습니다. 즉 제조업이 크게 타격을 받은 건데 고금리 때문에 의료 정밀 이익은 94%나 급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약바이오 종목들 역시도 크게 상승하지 못하고 좀 제한적인 상승을 보여왔는데요. 반도체 중심으로 4분기에는 소폭 개선될 수 있을 거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4분기 내년 상반기부터는 조금 더 나아질 것이다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고 또 서서히 금리 인하 기조 역시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자,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 3분기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외형 성장은 이루었지만 수익성은 뒷걸음질 쳤다라는 의견이고요. 10곳 중에 4곳이 적자가 났습니다. 매출은 68조 797,928억 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0.3% 소폭의 증가세는 이뤘지만 영업이익은 29.9%, 약 30%, 그리고 순이익은 45%나 급감한 건데요. 즉 외형 성장은 이루었지만 실제적으로는 적자가 지속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부채율도 1.5%포인트 넘게 급등하면서 경영 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 살펴보시면 지금 그래프가 나오고 있죠. 코스피 전체 상장사 실적 추이를 살펴보시면 9%대에서 5% 그리고 5.88% 지금 낙폭을 좀 보여주면서 증가율이 지금 좀 높여가고 있는데 코스피 영업이익 증가율 상위 10개사를 살펴보시면 MC넥스는 영업이익이 그래도 증가세를 보여줬고요. 한화시스템도 증가세를 보여줬습니다. 다만 CJ, CGV와 같은 종목군들은 지금 증가율이 오히려 역성장을 하는 모습도 보여줬는데요. 이번에는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 전체 상장사 실적 추이를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와는 지금 3분기부터는 조금은 올라선 모습을 보일 텐데 코스닥은 점점 더 내리막길을 걷고 있죠. 8.1%대였던 상장 실적 추이가 6%대 그리고 4.2%대로 8.1%와 비교하면 반토막이 난 셈입니다. 그래프로 따져보더라도 매출액이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은 반토막 이상이 나면서 지금 결국은 역성장을 하고 있다는 게 눈에 띄게 보여지는데요. 다우데이터는 증가율이 소폭에 그쳤고요. KG ETS, 아난티 역시도 증가율이 미미하게 그쳤습니다. 위메이드는 흑자 전환에 성공했지만 에코프로비에는 오히려 마이너스 기록을 했는데 지금 오늘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상장하죠. 그와 관련해서 2차 전지 관련주 오늘은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종목은 크게 상승할 수도 있고 그동안에 많이 올랐던 종목들은 상승분을 반납할 수도 있을 텐데 오늘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상장으로 인해서 이 관련주 희비 역시도 좀 엇갈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옥석 가리기 저희 서울경제TV와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바로 이어서 오늘의 일면을 통해서 전문가 의견 조금 더 덧붙여서 들어보겠습니다.
개인 투자자가 아닌 전문가는 장 시작 전 뉴스를 볼 때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출까요? 오늘의 일명 헤드라인입니다. 미중 한라인 복원, 다만 뇌관은 손도 못 댔다. 오늘 헤드라인 풀어주실 분이죠.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 모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정상회담에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지만 정작 중요한 반도체 내용이 빠졌습니다. 헤드라인 풀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미중 정상회담이 이제 1년 만에 개최가 됐죠. 그러니까 뭐 지금 만나는 게 이제 에이펙 회담에 있을 때마다 지금 만나고 있는데요. 그런 이제 1년 만에 만났는데 과연 이제 1년 동안 만나면서 어떤 얘기 많은 그동안 이제 우여곡절이 좀 있었습니다. 특히 작년에 이제 미국의 낸시 이제 펠로우 전 하원 의장이 이제 대만을 방문하면서부터 양국 간에 상당히 이제 군사적인 긴장감이 좀 강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작년 에이펙 회담 이후에 대중국 반도체 수출 규제가 강화됐다라는 거 어떻게 보면 양국에 상당히 이제 긴장감이 그동안 조성이 많이 됐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이제 미중 대면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런 양국 간의 긴장 관계가 조금 완화될 가능성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시장에서 좀 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국 간 특히 양국 간의 이제 정상회담이 주목을 받았었던 건 이제 서로 양국이 현재 처하고 있는 그런 이제 국내적인 사정이 중요 역할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내년도에 대선이 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내에 지지율이 좀 낮은 그런 상황이고요. 또 여기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크라이나 그다음에 이스라엘 하마스 관련된 분쟁에 지금 개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이제 다른 지역으로 특히 동아시아 쪽으로 이제 확대되는 거에 대한 이제 견제 장치가 이제 필요한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에 비해서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경제가 계속 좀 둔화되는 조금 회복은 하고 있지만 여전히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부진함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미국 기업의 투자 아니면 글로벌 이제 투자자들의 중국 내에 투자를 좀 더 확대해야 되는 그런 이제 문제들이 있으니까 양국 간의 그런 이제 필요에 의해서 만났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번에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어서 만나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국내 문제를 해결하는 수준에서 그냥 멈추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양국 간의 긴장 관계만 조금 완화가 됐다라는 것뿐이지 핵심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양국이 서로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기사처럼 뇌가는 손도 못 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이번 정상회담이 끝난 이후에 양국 간의 공동 성명이 없었습니다. 보통 정상회담이 끝나면 공동 성명이 있는데요. 그만큼 양국의 그 견해차가 그렇게 좁혀지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또 바이든 대통령은 단독 기자회견 내에서 또 시진핑 주석이 독재자다라는 또 그런 발언을 해서 중국 측에 불만을 샀다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지금 양국 간의 긴장 관계가 대면 회담을 통해서 조금은 낮을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풀리기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양국 간에 이제 이번에 이제 현안 중에서 그나마 좀 풀렸다라고 하게 되면 군사적인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강력히 요청했었던 사항이고요. 그런 부분은 일정 부분 좀 해소가 됐다는 측면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번 회담을 보면 이제 미국 중심으로 좀 많이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군사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특히 이제 펜타닐에 대한 이제 그 원료 공급에 대한 그런 이제 얘기들이 나오면서 중국 측이 그런 부분에 단속을 하겠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미국 측에서 얻은 그런 이제 내용이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대신 이제 중국 측에서는 그렇게 얻는 건 상대적으로 좀 적다라고 보여집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반도체 관련된 얘기가 전혀 없었다. 그러니까 얘기는 했었을 것 같은데 서로 이제 평행선으로 그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미국한테 조금 더 유리한 그런 회담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대만이나 그다음에 첨단 무기 관련된 이제 부분에 대한 부분이 여전히 이제 시장에서 기대를 했는데 그게 기대에 못 미쳤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표를 잠깐 보시면 지금 이번에 회담을 통해서 이제 나와 있었던 것을 이제 항목별로 이제 정리한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군사 대화 관련된 분야는 이제 미국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만 문제나 수출 통제는 여전히 양국이 평행선을 달렸다라고 보시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회담 자체는 그냥 크게 보면 그냥 요란한 그 잔치에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다. 이게 아마 정답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하지만 저희는 외교적인 문제 때문에 눈치를 좀 봐야겠죠. 우리는 그럼 여기서는 투자 포인트 어떻게 잡아봐야 될까요? 네, 지금 뭐 회의가 자체가 지금 뭐 미중 정상회담에 뭐 포커스가 맞춰져 있긴 하지만 이게 그 크게 보면 에이펙 정상회담 내에서 있었던 그런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이펙 정상회담에 좀 더 관심을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에이펙 정상회담은 뭐 그 아시아 태평양 지역 21개국이 이제 참여를 하는 그런 회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 오늘 이제 정상회담이 이제 진행이 될 걸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제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그러니까 IPEF에 관련된 정상회담도 같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그 에이펙에서 이제 중요한 이제 의제다라고 하게 되면 기후 협약에 관련 기후 위기 극복에 관련된 내용들이 좀 많이 논의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중심으로 좀 같이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 이제 에이펙 정상회담에 윤석열 대통령도 같이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참여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이제 다른 국가 정상들과의 이제 만남이 있을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와 더불어 미국에 있는 이제 빅테크 관련된 기업들의 그런 이제 CEO도 만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대표적으로 어저께 이제 애플의 팀쿡 이제 CEO와 그다음에 GM의 이제 수석 부회장을 이제 면담을 했었는데요. 이를 통해서 이런 이제 미국에 관련된 미국 글로벌 기업들의 한국 투자를 좀 더 확대해달라는 그런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부분도 조금 더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자 이제는 어떤 종목들을 좀 내다봐야 되는지 어떤 부분에 좀 수혜를 크게 받을 수 있는지 종목 이야기로 조금 더 심층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 좀 더 생각하고 계실까요? 네, 이번에 뭐 미중 정상회담 결과로 봐서는 이제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는데 일단 조금은 좀 미뤄졌다라고 보시는 게 좀 눌릴 것 같습니다. 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뭐 미중 간의 뭐 반도체 분쟁이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많은 이제 예측을 했었는데 그거와 이제 비슷하게 나왔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은 좀 줄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 이제 에이펙 정상회담에서 이제 나올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주제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다자간 이제 이런 이제 협력 회의이기 때문에 뭐 여러 이제 국가들 정상 간에 뭐 그런 이제 대화들이 많이 얘기가 될 걸로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아세안 지역에 이제 참여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아세안 지역과의 이제 경제 활성화에 대한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제 기후 협약 관련된 이제 얘기들이 나오면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부분도 같이 좀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각국에서 지금 최근에 이제 이상 기후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들을 이제 겪고 있습니다. 뭐 1차적으로 이제 곡물에 대한 그런 이제 수확량이 이제 감소할 가능성에 대한 부분도 같이 지금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여러 기상 이제 이변으로 인해서 뭐 탄소 배출을 이제 중단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제 감축해야 된다는 얘기들이 다시 나올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런 친재생이나 그다음에 탄소 배출을 감소할 수 있는 이런 분야에 좀 더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국내 기업 같은 경우도 이제 신재생 관련된 기업 중심으로 인해서 뭐 주가가 많이 좀 하락을 했습니다. 뭐 그만큼 이제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었던 가장 큰 이유 자체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최근에 이제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많이 그러니까 금리 인상으로 해서 이제 비용이 많이 증가를 하면서 투자가 많이 감소가 됐고 있었다라는 게 이제 가장 큰 뭐 원인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이제 뭐 순이익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업들의 순이익이 많이 감소가 되면서 기업 주가도 같이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미국의 대선 결과가 상당히 이제 민주당보다 이제 공화당 쪽으로 조금 우세하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그런 우려도 이제 시장에서 좀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 전 대통령이 지금 바이든 대통령과의 이제 여론조사를 보면 조금 이제 우세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였고요. 미국 공화당이 만약 재집권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미국 내에서 신재생에너지에 관련된 투자가 조금 줄어들 거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감도 주가를 하락한 그런 이제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현재 주가 수준 자체가 뭐 상당히 이제 바닥권에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미국 같은 경우도 뭐 태양광이나 아니면 다른 이제 신재생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조금씩 반등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국내 관련 기업들도 아마 원체 이제 낮은 주가 수준이기 때문에 뭐 당장에 뭐 급반등을 한다라기보다는 일단 바닥을 다지고 점진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종목 단위로 이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먼저 이제 태양광 관련된다라고 하게 되면 대표적인 기업이죠. 하나솔루션 이제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뭐 영업한 그러니까 사업군 자체가 이제 석유화학 관련된 사업군과 그다음에 이제 태양광 관련된 사업군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뭐 일단 뭐 올해 이제 지금 실적은 석유화학 부분도 그렇게 썩 좋은 성적을 못 냈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태양광 관련 부분도 실적이 부진하면서 전체적으로 실적이 좀 둔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주가도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일단 뭐 최근에 3분기 실적이 조금 개선되고 있다라는 그런 점이 아마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태양광 관련된 사업분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고 있다라는 게 아마 향후에 태양광 산업의 이제 턴어라운드가 발생될 때 그만큼 실적이 개선될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하나솔루션이 미국에 이제 투자하고 있는 이제 웨이퍼를 이제 만들고 있는 그 REC 실리콘이 그러니까 폴리실리콘이죠. 폴리실리콘을 이제 만들고 있는 RE실리콘이 11월 1일부터 다시 실리콘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미국 내에서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폴리실리콘서부터 최종적인 이제 셀까지 그러니까 전체적 라인업을 갖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와 더불어 지금 미국 조지아의 추가적인 태양광 모듈 생산 라인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2023년, 2024년까지 이제 확장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미국 내에 태양광 관련된 매출이 지금보다 크게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 이제 IRA 법에 따른 AMPC, 그러니까 현지 생산 세액공제로 인해서 추가적인 수익이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도 같이 주목해서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심 있게 보시는 종목은 이제 CS 윈드입니다. 뭐 대표적으로 이제 글로벌 풍력 타워 를 이제 만드는 그런 타워를 만드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글로벌 시장 점유율은 중국 시장을 제외하고 세계 1위를 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뭐 세계 3대 이제 발전 이제 설비 업체인 베리타스나 지멘스, 그다음에 GE 등의 이제 제품을 납품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지금 국내뿐만 아니라 뭐 북미나 그다음에 유럽 내에 이제 풍력 타워 관련된 뭐 생산 시설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점도 좀 부각이 되면 좋을 걸로 보여지고요. 최근에 이제 그 전방 산업인 이제 이런 풍력 발전 이제 업체들의 이제 영업이익이 상당히 이제 감소를 하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주가도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내년 이후에는 아마 이런 풍력 관련된 기업들의 이런 실적이 좀 더 개선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IRA 법안이 이제 본격화된다라고 하게 되면 미국 공장에서 이제 AMPC에 대한 그런 이제 보조금이 추가적으로 이제 내년부터는 유입이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현재의 뭐 주가 수준 상당히 이제 바닥권을 뭐 지나가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이 됐고요. 중장기적으로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오늘의 일면 전문가는 에이펙 정상회담도 관심을 갖자라는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지금 미중 정상이 만나기에 앞서서 기후 대응 논의를 했는데 이 논의에서는 굉장히 유의미한 일들이 굉장히 많이 나눴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수혜 섹터로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에 주목하자라는 의견을 더 받아봤고요. 한화솔루션과 CS 윈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더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금요일 아침 8시 반 향해 가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8시 반 저희 서울경제TV에서 센티멘털 대 펀더멘털 매일같이 두 종목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아주 특이한 날이라요. 제가 좀 특강 아닌 특강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센티멘털로 오늘 상장됩니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펀더멘털로 효성중공업 이렇게 두 종목 되겠습니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올라오는데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냐면 하이니켈 전구체를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회사가 이걸 생산을 해가지고 어디다 납품하느냐? 에코프로 BM 계열사죠. 거기다가 이제 하는데 이 에코프로 그 그룹주는 수직 계열화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방 말씀드린 대로 에코프로 BM이 양극재를 생산하는데 그 양극재 생산에 가장 필요한 게 전구체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갖다가 지금 공급을 하는 거고 오늘 올라오는데 유통 물량 19%입니다. 근데 이제 보호예수 확약을 한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이렇게 많지 않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게 또 언제는 또 바뀌는 뉴스가 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는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19%가 유통 가능하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요. 자, 금방 말씀드린 대로 에코프로 그 머티리얼 여기 있죠. 전구체를 만드는 회사고요. 바로 에코프로미 BM이 양극재를 만드는데 여기에 이렇게 공급을 합니다. 그럼 에코프로 BM은 양극재를 만들어서 LG 에너지 솔루션 뭐 다른 데 쭉 고객사한테 하죠. 그러면 다 쓰고 난 거는 이쪽에 펫 배터리 리사이클링하는 이 CNG라는 회사한테 다시 가서 여기서 다 발라내 가지고 다시 이렇게 돌아가는 이런 순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열화가 돼 있다. 그런데 에코프로는 이 위에 있죠. 이 위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도 가지고 있고 에코프로 BM도 들고 있고 여러 가지를 들고 있는 지주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이는 거는 사업회사 되겠습니다. 전구체는 말이죠. 지금 중국이 거의 그 전 세계 생산 능력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우리나라에 수입하는 그 비중도요. 95%가 중국 비중입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 수입 숫자 그러니까 무역 수지 통계 이런 걸 볼 때도 상당히 이쪽이 많아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이걸 좀 대체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미국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게 혹시라도 이쪽 전구체 쪽에도 온다고 하면 우리나라 난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 군데에서 지금 하려고 하는 건데 에코프로 머티리얼이 이제 그 중에 하나고 그다음에 포스코 퓨처엠도 있죠. 그리고 최근에는 LG화학하고 이쪽 영풍그룹하고 이제 합작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서도 이제 전구체를 하려고 포항에 공장을 지었죠. 자, 지금 21% 이 원가를 차지한다고 이렇게 이게 DB금융투자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마켓 쉐어로 봤을 때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중국을 제외하고 18% 이렇게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 9%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게 영업이익이 쭉쭉 내려오죠. 영업이익도 내려오는데 여기는 이제 상반기까지만 돼 있습니다만은 3분기에는 더 안 좋았습니다. 영업이익률이 상반기에 3%까지 내려왔습니다만은 3분기에는 마이너스로 들어갔다고 최근에 밝힌 바 있습니다. 양극재도 그랬고 전구체도 그렇고 영업이익률이 전반적으로 하강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가격들이 안 좋죠. 그래서 영업이익률은 좀 나빠지고 있는 그 국면에 있습니다. 며칠 전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대표이사가 고백을 했습니다. 저희 3분기 영업 손실 납니다. 69억 원 정도 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공시를 했어요. 시장에 고백을 했죠. 얼마 전에 파도 사태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사전에 조금 먼저 고백을 한 건데 이 내용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3분기에 광물 가격도 하락하고 니켈 중간재 이쪽도 뭐 수익성이 안 좋았습니다. 그러나 악성 재고는 소진됐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나 여기서 어쨌든 가격들이 좀 반등을 해야 되는데 지금 반등했다는 소리들이 지금 안 나오고 있습니다. 오히려 공장의 가동률이 뭐 LG 에너지 솔루션도 그렇고 다른 업체들도 그렇고 공장 가동률이 좀 줄고 있다. 이런 뉴스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럼 공장 가동률이 줄면은 여기도 뭐 수요가 없는 거니까 가격이 계속 약화될 수밖에 없을 거다. 당분간 말이죠. 그런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 지금부터는 중요한 얘기입니다. 유진투자증권인데요. 그러면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가치는 어디서 형성이 될까? 이걸 이제 고민을 많이 해야죠. 오늘 이제 상장이 됩니다. 상장이 되면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있을 수가 있겠죠. 기관들이 뭐 보호예수에
그걸 확약한 데도 있고 아닌 데도 있고 지금 막 팔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을 거고 여기서 공모가 대비 많이 올라간다 그러면 또 여기 손이 어떻게 바뀔지는 모릅니다만 어쨌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글로벌 전구체 평균이 거의 9.7배, 10배 정도 되고요. 국내 양극재 평균이 32배입니다. 근데 이 32배라는 거는 지금 23년 수치가 아닙니다. 25년 이 정도의 수치를 그 얘기를 하는 건데요. 한국을 제외했을 때는 전 세계 그 양극재도 10배 내외입니다. 그러니까 전구체나 뭐 양극재나 거의 상관없는데 우리나라는 참 특이하게도 상당히 비싼 가격에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에코프로 BM, PER 23년 기준으로는 100배가 넘어가고요. 상당히 비싸죠. PB 뭐 24년 기준으로 PER로 봐도 50배에서 70배 정도 됩니다. 여전히 높은 이런 상태에 있는데 자, 지금 이게 아주 중요한 차트입니다. 글로벌 전구체 양극재 평균 PER이 10배 정도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이거 다 누가 올렸습니까? 개인들이 좋아라 해가지고 막 올렸었죠. 이게 더 올라갔었습니다. 근데 지금 내려오는 거죠. 이거는 25년도 기준입니다. 그런데 공모가 밴드 이렇게 숙색으로 이렇게 돼 있죠. 지금 공모가 하단에 이렇게 하는 것도 기관들이 좀 회피를 하고 이런 데가 있었다고 저희가 여러 번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DB금 유진투자증권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 공모가 밴드 이 선 평균선하고 이 빨간 선 평균 이 중간에 어디에서 가격이 중장기적으로는 결정이 되는 게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오늘 오프닝 멘트에서 말씀드린 아주 오늘의 그 주요 이슈입니다. 기업 가치를 계산할 때 말이죠. 중복 계산의 이슈가 있습니다. 이렇게 에코프로 안에 있던 이 자회사가 떨어져 나와가지고 사업회사로 이렇게 분리해서 상장이 되는 순간 이 사업회사의 가치는 어느 정도 평가를 받겠죠. 그게 뭐 2조가 됐든 3조가 됐든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만큼 그럼 지주회사에서 그 회사의 시가총액을 빼줘야 되는 거냐, 얼마를 빼줘야 되는 거냐 이런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회사 안에 하나가 에코프로도 온전히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다가 그걸 떼내면 그것만큼 어쨌든 할인을 좀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지주회사하고 사업회사 간에 할인율이라는 게 항상 존재해 왔습니다. 그런데 에코프로만 예외였습니다. 지주회사에 대한 그 할인율 얼마였을까요? 현재 그 우리가 순자산 가치, Net Asset Value라고 하고요. NAV라고도 합니다. 그거 대비 50에서 60%는 평균적으로 이렇게 할인을 받아왔는데 에코프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복 계산의 이슈가 오늘부터 그 적용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최근에 무슨 예가 있었는지 제가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최근에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을 했습니다. 상당히 지금도 뭐 주가가 좀 밀린 감이 있습니다만은 다시 올라오려고 하고 있고 엎치락뒤치락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상장 초반에 제가 노란 걸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두산은 지주회사고 두산 로보틱스는 사업회사입니다. 요 상장 초기에 시사점입니다. 상장 당일 지주사 주가가 약세였고요. 지주사의 할인 이슈가 이때도 있었습니다. 얼마나 약세였을까요? 한 거래일 3, 4일 동안요. 무려 20%가 넘게 밀린 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시사점은요. 그렇지만 이 두산 로보틱스도 초반에는 강했지만 쭉 밀려 내려왔어요. 물론 이제 시장이 내려온 것도 있었습니다만은 사업회사 주가도 상장 후에는 약세를 보이더라. 이게 상당한 시사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도 맞으죠. 이런 두산 로보틱스와 주식회사 두산이 보여줬던 이런 그 궤적을 그리지 않겠는가 이런 좀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그 이슈를 지금 생각을 하면 오늘 2차 전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 리스크 관리를 어제부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좀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장되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센티멘탈 주식으로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펀더멘탈 주식입니다. 효성중공업 빨리 가겠습니다. 제가 몇 번을 반복했던 회사입니다. 효성중공업 오르고 또 오르고 있습니다. 수요가 좋으니까 그러겠죠. 자, IBK에서도 중공업 부분 계속 효자다. 그리고 시장 기대치 계속 이거보다 잘 나오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호황이 계속되면서 다올투자증권에서는
업종 내 최선호주로 이렇게 계속적으로 좋게 생각하면서 계속 푸시를 하고 있는 거죠. 계속 밀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누가 사고 있을까요? 외국인이 매수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아직 주가를 보셔도 상당히 안정적이죠. 그래서 좀 편안한 감이 있고요. 밸류는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상당 부분에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는 게 미국의 30년 이상 된 전력망, 이 노후화가 6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계속적으로 있다. 장기 계획이 들어오고 있다. 공장을 증설해야 되냐 마느냐 그 정도로 고민할 정도로 지금 수요가 아주 넘치고 있습니다. PER 보겠습니다. 효성중업 7.2배. 시장 평균보다 상당히 낮죠. 여전히 한 30% 정도 낮게 형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는 현재 목표가 대비 19% 정도 상방 여력이 남아있다. 그래서 오늘은 센티멘탈로 상장되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펀더멘탈로 효성중업 두 종목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의 핵심 요약 세 줄입니다. 뉴욕 증시 차익 실현 매물출회와 엇갈린 기업 실적의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오늘의 일면 미중 한라인 복원, 늙어는 손도 못 댔다. 에이펙 정상회담에 관심을 가지며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 살펴보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받아봤고요. 마지막으로 센티멘탈 대 펀더멘탈. 오늘 상장합니다. 전구체 생산 전문 업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펀더멘탈은 주가 강세 지속 중이죠. 효성중공업 살펴봤습니다. 저희는 바로 이어서 증시 구로 돌아오겠습니다. 개장 방송도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죠.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